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100억 원? 1000억 원? 아닙니다. 놀랍게도 월급쟁이보다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 맞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법 안에서 안 내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급 500만 원 받으면 소득세로 50만 원 나갑니다. 10%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니까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은 세금 500만 원을 냅니다. 연수입 50억 원인 부자는 세금 1억 원을 냅니다. 수입은 100배인데 세금은 20배밖에 안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합법입니다. 세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안 내는지 그 기술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가난한 사람만 세금을 많이 내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세금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와 자산세입니다.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자산세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월급 씨를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세 500만 원, 건강보험료 150만 원, 국민연금 225만 원, 고용보험 35만 원, 총 910만 원. 실제 손에 쥐는 돈은 4,090만 원입니다. 18.2%를 세금과 보험료로 냅니다. 김월급 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니까요. 반면 강남에 사는 50대 재벌 2세 최부자 씨를 보겠습니다. 연수입 50억 원입니다. 월급 0원 월급을 안 받습니다. 배당 수입 50억 원. 배당 소득세 15.4% 7억 7천만 원. 겉보기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첫 번째 기술, 부자들은 월급을 안 받습니다. 부자가 돈을 어떻게 벌어? 월급으로 안 법니다. 주식 배당으로 받습니다. 왜일까요? 월급은 세율이 높습니다. 최고 45%입니다. 하지만 배당은 15.4%입니다. 월급으로 10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배당으로 10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1억 5천4백만 원입니다. 3억 원 차이가 납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사업가 박월급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회사를 운영합니다. 연 매출 30억 원입니다. 박월급 씨는 월급으로 1억 원을 받습니다. 세금이 4,500만 원입니다. 세무사가 말합니다. 사장님, 월급 말고 배당으로 받으세요.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박월급 씨는 다음 해부터 월급을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연 2,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500만 원은 배당으로 받습니다. 월급 2,500만 원 세금 250만 원. 배당 7,500만 원 세금 1,155만 원. 총 1,405만 원. 전년 대비 3,095만 원을 아낀 겁니다. 같은 돈을 받는데 세금을 3천만 원 덜 낸 겁니다. 두 번째 기술, 부자들은 법인을 만듭니다. 개인은 세율이 높습니다. 최고 45%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최고 24%입니다. 연수입 10억 원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세금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받으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 사는 40대 프리랜서 이계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로 연수입 5억 원을 벌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세금을 냈습니다. 2억 2,500만 원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 겁니다. 세무사가 말합니다. 법인을 만드세요.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이계인 씨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계인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으로 5억 원을 받습니다. 법인세 1억 2천만 원을 냅니다. 개인으로 받을 때보다 1억 500만 원을 아낀 겁니다. 게다가 법인은 비용 처리가 쉽습니다. 차량 구입, 접대비, 회식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계인 씨는 벤츠를 샀습니다. 1억 원입니다. 법인 명의로 샀습니다. 회사 차량입니다. 비용 처리됩니다. 실제로는 이계인 씨가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세금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술, 부자들은 증여보다 상속을 선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겁니다. 세율이 최고 50%입니다. 상속은 죽은 후 주는 겁니다. 세율이 최고 50%로 같지만 공제액이 큽니다. 100억 원을 아들한테 줍니다. 증여세금 50억 원, 상속세금 30억 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2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증여를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죽은 후 상속으로 줍니다. 광주에 사는 60대 김부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200억 원입니다. 아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세무사가 말합니다. 지금 증여하면 세금이 100억 원입니다. 나중에 상속하면 60억 원입니다. 김부자 씨는 기다립니다. 증여를 안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부자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간접 증여입니다. 네 번째 기술, 부자들은 간접 증여를 합니다. 직접 돈을 주면 세금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면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 원을 주고 싶습니다. 직접 증여 세금 4억 원.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만듭니다. 자본금 1억 원입니다. 주식 100주입니다. 아들한테 주식 50주를 줍니다. 증여세 거의 없습니다. 1억 원의 절반인 5천만 원어치니까요. 그 후 아버지가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합니다. 회사 가치가 11억 원이 됩니다. 아들이 가진 주식 50주 가치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처음 5천만 원이던 게 5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회사 가치가 오른 것뿐이니까요. 인천에 사는 50대 재벌 이간접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30억 원입니다.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15억 원입니다. 절반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간접 씨는 회사를 만듭니다. 자본금 3억 원입니다. 딸한테 주식 30%를 줍니다. 증여세 3천만 원입니다. 그 후 이간접 씨가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합니다. 회사 가치가 33억 원이 됩니다. 딸이 가진 주식 가치가 9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3천만 원만 낸 겁니다. 직접 증여 대비 14억 7천만 원을 아낀 겁니다. 다섯 번째 기술, 부자들은 해외로 돈을 보냅니다. 한국은 세율이 높습니다.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4%, 상속세 최고 50%입니다. 하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홍콩도 없습니다. 스위스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재벌 최혜회 씨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1,000억 원입니다. 한국에서 아들한테 상속하면 세금이 500억 원입니다. 절반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최혜회 씨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만듭니다. 그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깁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모두 싱가포르 법인으로 옮깁니다. 최혜회 씨가 죽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아들한테 줍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금 0원입니다. 500억 원을 아낀 겁니다. 2020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부자들이 해외로 보낸 돈이 연 50조 원입니다. 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 부자들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하면 돈이 나가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10억 원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로 4억 5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제로는 5억 5천만 원만 쓴 겁니다. 게다가 명예를 얻습니다. 착한 부자 이미지를 얻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재벌 박기부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소득이 100억 원입니다. 세금이 45억 원입니다. 박기부 씨는 20억 원을 기부합니다. 자기가 만든 재단에 기부합니다. 세금 공제로 9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낸 세금이 36억 원입니다. 게다가 재단은 박기부 씨 가족이 운영합니다. 재단 직원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재단 돈으로 사무실을 빌리고 차량을 삽니다. 결과적으로 20억 원을 기부했지만 실제로는 10억 원 정도만 쓴 겁니다. 세금 공제 9억 원 플러스 재단에서 쓴 돈 1억 원은 10억 원입니다. 세금은 9억 원 줄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술, 부자들은 명의를 분산합니다. 세금은 누진세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한 명이 10억 원 벌면 세금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10명이 1억 원씩 벌면 각자 세금이 2천만 원입니다. 총 2억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사업가 정분산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연 10억 원입니다. 정분산 씨 명의로 받으면 세금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정분산 씨는 명의를 분산합니다. 본인, 부인, 아들, 딸, 며느리 5명 명의로 나눕니다. 각자 2억 원씩 받습니다. 각자 세금 4천만 원씩 냅니다. 총 2억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아낀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10채 가지면 종부세 폭탄입니다. 하지만 가족 10명이 한 채씩 가지면 종부세가 거의 없습니다. 8번째 기술, 부자들은 절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특정 상품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 ISA, IRP, 주택 청약 등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절세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봉 7천만 원입니다. 김절세 씨는 이렇게 합니다.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세액공제 99만 원. IRP 연 300만 원 세액공제 49만 원. 주택 청약 연 240만 원 세액공제 96만 원. 총 세액공제 244만 원. 244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실제로는 1140만 원을 저축했는데 896만 원만 쓴 겁니다. 10년이면 2440만 원을 아낍니다. 부자들은 이런 상품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로도 다 가입합니다. 9번째 기술, 부자들은 비용 처리를 최대한 합니다.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 처리가 쉽습니다. 차량, 접대비, 회식비, 출장비, 교육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사업가 이비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법인 매출이 10억 원입니다. 이비용 씨는 이렇게 합니다. 벤츠 구입 1억 원 비용 처리, 골프 접대비 5천만 원 비용 처리, 해외 출장 3천만 원 비용 처리, MBA 교육비 5천만 원 비용 처리, 총 2억 3천만 원. 실제로는 이비용 씨 개인이 쓴 돈입니다. 하지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매출 10억 원 마이너스 비용 2억 3천만 원은 과세소득 7억 7천만 원.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2억 3천만 원의 24%인 5,520만 원을 아낀 겁니다. 10번째 기술, 부자들은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일반인은 세무사를 안 씁니다. 비용이 아깝잖아. 하지만 부자들은 씁니다. 세무사 비용이 연 3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절세해서 아껴주는 돈이 3억 원입니다. 10배 이득입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재벌 최전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연수입 50억 원입니다. 최전문 씨는 세무사팀을 고용합니다. 5명입니다. 연봉 1억 원씩 총 5억 원입니다. 세무사팀이 절세 전략을 짭니다. 법인 설립, 명예 분산, 간접 증여, 해외 법인, 비용 처리 모든 걸 최적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30억 원 줄였습니다. 세무사팀 비용 5억 원을 빼도 25억 원을 아낀 겁니다. 반면 일반인은 세무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절세 방법을 모릅니다. 세금을 그대로 다 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10가지 기술. 월급을 안 받고 배당으로 받습니다. 45% 15.4%. 법인을 만듭니다. 45% 24%. 증여보다 상속을 선호합니다. 간접 증여를 합니다. 회사 가치 상승. 해외로 돈을 보냅니다. 상속세 0%. 기부를 합니다. 세액공제 45%. 명의를 분산합니다. 누진세 회피. 절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연금저축, IRP 등. 비용 처리를 최대한 합니다. 법인 비용. 세무사를 고용합니다. 전문가 활용. 이 모든 게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세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월급쟁이는 어떻습니까?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갑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무사를 쓸 돈도 없습니다. 법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부자는 세금을 적게 냅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연금저축, IRP, ISA, 주택 청약 모두 가입하세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세요.
연 24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44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부업이나 사업을 하세요. 월급만 받으면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이 있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등 부업을 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카메라, 컴퓨터, 차량, 커피값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유가 되면 법인을 만드세요. 사업 소득이 연 5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낮고 비용 처리가 쉽습니다. 네 번째, 세무사를 활용하세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무사가 절세해서 아껴주는 돈이 훨씬 큽니다. 연 100만 원만 써도 5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의를 분산하세요.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세요.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증여세 조심하세요. 적은 금액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 공부하세요. 세법을 이해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세무 강의를 들으세요. 지식이 곧 돈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적게 낸다, 이게 현실입니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세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기술을 배우세요. 법 안에서 세금을 줄이세요. 월급쟁이라도 절세 상품을 활용하고 부업을 하고 세무사를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세금은 합법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아낀 세금이 수천만 원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